자, 카카오페이 녹화 들어갑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0.87% 강세 속에서 IT 쪽이 좀 눌려 있어서 아쉽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뭐 시장 대비 소폭 강세, 2차 전지 LG화학하고 2차 전지가 그 시장에 조금 못 미치거나 그 정도 수준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도 방산 쪽의 탄력,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뱅크가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그쪽의 강세, 그리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또 3%대 강세, 이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좀 아쉽지만 주봉 단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SM이 좀 많이 미끄러졌는데 저 부분은 이제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 VVIP 회원분들 위주로 기준을 설정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원하는 거래량 150만 주에서 200만 주, 지금 뭐 그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 줬어요. 그리고 원체 이제 대바닥권에서의 흐름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앞전 거래량 부분이 사실은 좀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의 70% 수준, 그러니까 400만 주 정도의 수준 거래량을 좀 형성을 해줘야겠다. 다음 주 기준에서는 요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는 모양새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부분들을 넘긴 흐름들에 대한 신뢰도, 고점을 넘겼으면 고점을 넘긴 것에 대한 신뢰도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전 고점을 이제 넘기긴 했는데, 추세 강화 부분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7만 900원이 앞전 고점이었고, 그 부분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가볍게 넘겨줬고, 그리고 추세 강화가 연출이 돼야 되는 위치에 놓여졌는데, 그 부분의 흐름은 이 거래량이 좀 더 터지는 흐름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놓고 봐야겠다. 그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그 주봉상의 기준에서 거래 부분이 최소범위입니다. 400만 주 이상 이렇게 터져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지금의 주가 부분 그 이상으로 탄력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위치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의 기준이 된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벌써 뭐 크로스 발생되고 영선 다 돌파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탄력 받으면은 우상향의 기준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위의 매물을 다 잡아간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요 자락에서는 뭐 유통 물량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 기준이기 때문에 추세 강화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의 확장까지도. 이슈 부분은 뭐 이래저래 여러 이슈가 있는데, 가장 지금 최근, 그러니까 오늘 뭐 또다시 불거진 부분은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권사 보고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봉 기준에서 이제 추세 부분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주봉에서는 수급 범위를 좀 놓고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그 누적 수급 범위에 가파르게 꺾여져 있는 이 수급 범위, 그런 흐름들을 같이 연동시켜서 시세가 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9만 원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점이 공모 가격입니다, 사실. 그래서 9만 원의 공모 가격을 좀 넘겨주는 흐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 내용이고요. 수급이 이제 형성되면서의 강세인데, 사실 뭐 수급이나마나 유통 가능 물량이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죠. 지금 대주주가 88.93%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외국계 기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까지. 11월 달 들어서 카카오
뱅크와 함께 카카오 그룹주에서 그리고 그 당시 신규 상장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크래프튼, 뭐 하이브까지도 그런 종목군들 기준에 60에서 80%의 조정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온 종목군들 중에 가장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또 수급도 일정 범위 이렇게 개선되면서 흐름이 나와준 거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뭐 서양식 패턴 분석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또 이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추세 나올 수 있구나.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갭에 대한 돌파갭이잖아요. 돌파갭에 대한 기준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여기서부터 잡아갈 수 있죠. 대바닥의 기준까지. 그러니까 뭐 62,000원부터 32,000원 그러면은 대략 3만원 그럼 92,000원 9만원 수준까지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뭐 만들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주간 단위 1,000만 주의 기준이 설정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1,500만 주가 형성돼야 저 위에 저 위에 9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쉽게 뻗어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다라고 친다면 이런 거래량들이 터져준다라고 친다면 그렇다면은 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추세적인 강화 뭐 꼬리가 달리고 다시 내려온다 할지라도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오버슈팅 자락을 한번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수급 범위가 추가적으로 개선이 돼야죠. 오늘도 뭐 수급은 개선된 거로 보여지고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한 액티브 쪽에서의 선취매 이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의 해석도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일단은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 뭐 공격적으로 비중을 확보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다시금 저점이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준에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상 거래대금 부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둔화되어 있는 거래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래서는 안 돼요. 거래량도 둔화되어 있고 거래대금도 둔화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슈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거래가 다시 추가적으로 급감을 하게 되면서 조정폭이 아랫방향으로의 그 조정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도 이제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명목 가격 그 9만 원 기준이 공목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 기준에 뭐 10만 원 또 11만 원 뭐 이런 기준점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자락까지는 열어둘 수 있겠다라든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월봉 기준에서니까 아직 월봉의 흐름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저 월봉의 흐름에서의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더 실리는지 완벽하게 실리는지 그걸 놓고 보면서 기준점 잡는 것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부분이 좀 월등해져야죠. 이번 달의 기준이니까 최소 범위의 거래 기준 이렇게 해서 들어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야 뭐 요 기준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대금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최근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상향될 가능성이 높죠. 현재가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래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강세를 띨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근데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가 아니다라는 부분, 펀더멘털상 저평가가 아니다.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되고 강세를 띠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성장주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관심이 높아질 수 있죠. 낙폭 과대 기준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적자고 매출도 제한적인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9조 4천억이 뭡니까? 솔직히 어마어마한 거죠. 9조 4천억이라는 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의 기준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소외되지 않고 11월 달부터 11월 초부터 카카오페이의 이러한 변동성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서 잡아냈다. 그리고 11월 8일 기준에서의 그 기준점, 그러니까 8일이 아니라 11일 뭐 이런 상한가 갔을 때 기준점에서 차익 실현범위에 대한 내용, 4일 날부터 들여다봤고 누적 수급이 이제 오늘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90%대를 훌쩍 넘긴 기준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11일 같은 경우 8일 날 들어가고 9일 날 들어가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4일부터 해서 계속 카카오뱅크와 함께 진입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목표 주가 57,000원 목표 주가를 넘긴 상태에 양봉이면 안 팔죠 당연히. 근데 이제 상한가 찍고 이탈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탈이 살짝 됐었나요? 하여간에 상한가 찍었기 때문에 이제 찍은 시점에서의 차익 실현 절반 이상, 그리고 2% 빌렸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의 설정, 그리고 이제 11월 25일 날 뭐 재편입의 기준, 또 10월 1일 날 재편입의 기준 56,500원 뭐 이런 기준에서 재차 차익 실현 범위를 12월 5일 날 단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65,000원 고점 대비해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이 이제 1월 달의 기준인데 손절을 한번 했어요. 저점 물량 뭐 61,000원대부터 들어간 건 좋은데 68,600원까지 따라붙었고요. 69,100원까지도 따라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 67,000원이 이탈되고 65,000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고 제로 베이스의 기준에서 다시 65,700원에 재편입 기준 똑같은 비중을 67,000원 정리, 65,700원 재편입. 만약에 이제 그 손절이 안 되신 분들의 경우 이제 추후에는 손절하시고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재편입하는 걸로. 요 날은 이제 더 밑에서 편입이 돼서 다행스럽긴 한데 더 위에서 하더라도 손절 범위에서는 손절을 하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3일 기준에 69,300원에 또 매수액 나갔고, 매직 계산기는 이미 67,000원대 또 나갔죠. 결론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11월 11일 날 상한가, 그리고 14일 날 추가적인 급등해서 개별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오는 시점에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제 뭐 1월 달에 변동성의 기준, 그리고 재차 이제 그 매수행 드린 부분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첫 번째 반등이 나올 때 거래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가격 반발력이어서 문자까지는 못 보내고 방안에서는 뭐 개별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카카오뱅크와 페이를 번갈아 가면서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 거의 뭐 8%, 7%, 8% 그렇게 확대가 됐었는데 아쉽게도 꼬리가 달렸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페이가 꼬리가 달리고 눌리기도 하면서 결론은 고점을 계속 넘겨요. 그죠? 카카오페이는 그 11월 11일 그 다음에 14일 그때 당시에 고점 79,000원을 넘기고 72,000원 찍고 72,700원에서부터 눌려 내려온 거고, 엊그저께 이제 손절한 날의 기준도 20거래일 고점 넘기고 그리고 나서 눌린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고점을 넘기고 눌린 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 9조 4천억짜리의 변동성 치고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보기에는 펀더멘털적으로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너무 많고, 이게 다시 바닥까지 밀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슈가 불거졌을 뿐이지. 최근의 이슈에서는 이제 일단은 카카오 그룹의 돈이 자금 유치가 된 부분도 이슈가 된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 사업 영역 확장, 타법인 지분 취득, 이런 내용으로 이제 모멘텀을 잡고 있는 건데, 그게 당장의 펀더멘털 개선은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죠. 사실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의 기준에 유동성이 제한적이어서 편입 설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었는데, 알리페이 쪽에 이제 싱가포르 쪽에 알리페이가 이제 지분을 작년 여름인가요? 이렇게 블록으로 가지고 가고 난 이후에 그 흐름에 있어서를 유통 가능 물량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상장 주식 대비 유통 가능 물량, 유통 물량이 일정 범위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MSCI 지수에 편입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MSCI사도 어찌 됐든. 그리고 이제 유동 주식은 이렇게 외국인 지분 빼고 우리 사주 빼고 뭐 연기금 빼고 이러면은 기관하고 개인들이 2.8%뿐이 없다는 거죠. 그럼 400만 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외국인 8.1%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화 될 수 있는 물량이고, 거기서 손바뀜이 있고, 응? 연기금 쪽도 이제 위탁일 텐데, 위탁 받은 쪽이 차익 실현 욕구가 있어서 차익 실현하면 뭐,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카카오페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 부분들,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로키인가요? 로키 모빌리티인가요? 로카인가요? 하여간에 롯데카드의 자회사격이죠. 교통카드 업체. 그 업체 이제 인수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 쪽에서 이제 코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분석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코멘트인 것 같은데, 저 증권사 가서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으면 내용 좀 증권사 보고서 내용으로 좀 올려주세요. 연구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월말 기준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액티브 펀드 쪽이 이미 이제 뭐 미리 좀 들어올 텐데, 사실은 825억이라고 한다면 많은 물량은 아니잖아요. 뭐 하루 거래 대금하고 비교할 그게 아니죠.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무슨 뭐 800억 가지고 까불고 있어. 다만 이제 2.8%의 유동 비율을 설정을 잡고 있는데, 그 2.8% 400만 주 정도? 3%라고 하면 400만 주가 채 안 돼요, 하여간에. 근데 이제 800억 정도라 그러면 100만 주 이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수급 논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오늘 뭐 외국계에서 228만 주 같은 경우가 액티브 쪽에서 잡아가는 물량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 달 말에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넘기려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넘기려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이제 수급 논리의 단기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이 이제 축소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윗방향성으로의 변동성의 확장, 뭐 이런 부분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물량이 다시 공매도 성향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저 정도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 유통 비중의 물량을 잡아간다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죠. 수급 논리에 있어서. 그래서 조심조심 수급 봐가면서 이제 진입 범위 설정할 수 있는 걸로 가져가는 거고, 뭐 11월 8일 이후에 11월 9일 또 11월 11일 7%대까지, 그러고 나서 이게 상한가 대박이죠. 뭐 상한가의 차익 실현 이탈 됐을 때 또 2%까지 밀린 상황이라면 또 차익 실현, 그렇게 하고
14일까지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와서 전량차익 실현 800만 주 이상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거래가 안 터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뭐 제한적으로 뭐 들어갔다가 짧게 끊어내는 정도 수준의 설정 범위가 있었던 거고 12월 5일 이후에는 아예 뭐 그런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5일 날 00시 10분에 1월 5일 관심주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변동이 나왔죠. 1월 4일부터 변동이 나왔는데 이때는 거래가 80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날 공격적으로 문자를 내보내거나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개별 매매 기준 라이브 방송에서의 설명드리는 정도 수준. 그러나서 이제 5일부터는 거래가 이제 터졌다가 둔화됐다가 커졌다가 둔화됐다가. 그러니까 최소 범위의 거래량을 150만 주, 1000억. 그리고 200만 주 터져주면 월등히 좋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간헐적으로 유입됐었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5일날 61,800원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또 프로그램 최상위 그리고 5일날 카카오페이에 또 카카오뱅크에 종목 검색기를 통한 발굴 62,200원 5일날이요. 그럼 5일날 편입해서 6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일주일 6거래일 6거래일 동안에 올라온 그 기준은 만원, 1,500원이 올라온 거죠. 1,500원. 1,500원이니까 뭐 한 16%, 17% 올라온 건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카카오페이 부분에 1월 5일 종목 검색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종목 검색기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카카오페이 종목 검색기 요 기준에서부터 차트 좀 잘라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상승률의 기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월 9일, 뭐 1월 10일, 1월 11일 계속해서 이제 편입 기준인데 한번 67,000원에 안타깝게 손절 범위가 좀 설정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5,700원에 재편입 5%를 다시 잡은 거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그 기준까지가 설정이 되는 거라면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2시 벌써 이제 55분의 기준인데 개장 초 그리고 이제 문자 사인 나갔을 때 개장 초에 편입할 걸 뭐 지금도 분할 매수 기준에서 5%를 두 번 분할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1월 11일자의 갭에 대한 기준점 설정 범위이고 이게 이제 주봉, 새벽의 기준, 그러고 나서 월봉의 기준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차트를 좀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주봉 일봉의 기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설정 범위는 잡지 않고 거래량 이제는 터져줘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래량이 5MA, 20MA 가지고는 안 돼요. 주봉 기준에서도 역시 거래량이 초대량으로 한번 터져줘서 공모가 이상으로 오버슈팅이 좀 제대로 나와주기를. 그다음에 월봉 기준에서도 그 거래대금 거래량과 함께 1월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고 2월 달에 더 큰 탄력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의 잉태형 왼쪽 월봉 기준의 잉태형에서 결국은 상승 장악형으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잘 보시면 주봉의 기준에서 굉장히 작잖아요. 또 일봉도 멈칫하고 있죠. 여기서 상한가의 흐름이 터지면서 일주 월봉의 캔들이 다 바뀝니다. 다. 결론적으로 샛별형이 한번 떴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지금 또 샛별형이 떴습니다. 시장의 영향상 샛별형 뜨고 뻗어 올라갈 자리에 꺾여져 버린 거죠. 꺾여졌는데 다시금 탄력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캔들 교육 자료도 받아가세요, 제발. 정회원님들 교육 자료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은 일부 정리가 돼서 나와 있는데 5에서 10거래일 추세 하락과 3에서 5거래일, 그 다음에 1에서 3거래일 혹은
변동성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은 300년 전에 혼마 문화이사가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80년대 중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 흐름을 뿌린 스티븐 니슨이 만들어 놓은 내용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대 천원 캔들 해가지고 짝짓기 기준에 4가지 패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각각 1시간씩 설명을 드려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이 캔들인 거고, 3가지의 기본적인 분석 부분에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부분, 그 3가지가 아우러져서 기술적 분석이 완성이 되고, 이들에 대한 보조지표 부분이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그 보조지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내용 자체, 요 내용 자체에 변동성까지 포함된 부분이, 그게 이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교재인 거고, 그리고 요 구간 어디서 편입을 할 거냐, 그리고 어디에서 되돌림의 현상, 손절 범위, 차익 실현 범위,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0년 전에, 또 80년대 중반, 4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을 일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HTS, MTS가 발달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니까 윤정두가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 자료가 증권사 교육용 교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교육 후기를, 아니 유료 과금에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후기를 누가 이렇게까지 올리겠어요? 누가 이렇게까지 올립니까? 그리고 키리우스님은 이제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를 잘하고 계시는데 1년에 246%씩 주식, 이때 당시에 처음 주식 배우신 상황이었죠. 30대이신가 그래요. 30대가 VVIP 방에, 윤정두 방에 들어와서 매매를 한다?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없는 내용들이니까, 또 인터넷 뒤져서 나오는 내용보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서, 이런 뭐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VVIP 방에서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기는 어려워요. 시가총이 작아서. 다만 하이드로 리튬 정도 뭐 한 5천억 이상짜리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온다든가,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9천억 수준까지 거래대금이 확대된다든가, 시가총액이 9천억 수준까지 확대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군들이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 검색기의 기능하고 매집 계산기의 기능,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걸로 다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네이버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또 맨 밑에 보면은 네이버 쇼핑이라고 나와요. 맨 밑에 누르시면 이제 윤정두 이렇게 판매, VOD, 도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다운 연구원님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55,000원에 5시간, 5일 동안 5시간 교육을 한다. 25,000원에 그거 참여하셔서 사은품도 받아가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는 수익이 목적이다, 교육도 목적인데 수익이 목적이다, 이런 수익을 내고 싶다, 하반기 4월 4분기, 10월 이후에 4분기 이런 수익 좀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시면 되죠. 결론적으로 요 흐름 기준에서 교육이 우선시되고 싶은 분들은, 또 우리 정회원님들은 무조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정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이제 다 받으신 상황이고, 못 받으신 분들은 달라고 그러시면 되고, 매직 계산기도 달라고 그러시면 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이걸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30분은 넘었지만은 VOD는 정회원님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 55,000원 이쪽으로 결제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송금하시고 문자 주시면 돼요. 송금하시고 아니면 회사로 전화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교육이 진행이 될 거예요. 또 별도로 이다운 연구원님 교육 말고 제 교육이 3시간 이상이죠. 3시간 이상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교육 받으시고 주력주 잡아내시고 그리고 주력주들에 대한 수익 내시고 조금 전처럼 카카오페이에 대한 수익도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항공우주 오늘 7% 수익에 강보합에서부터 출발해 1.4에서 강보합까지 눌렸다가 쭉 들어올리는 흐름에 우리는 문자가 지금 2통, 3통 이렇게 발송이 되어 있는 상태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교육을 통한 수익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나도 불금 카카오페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의 수익 부분처럼 수익 잡아주세요. 교육도 받고 이렇게 수익도 날 수 있게 잡아주세요.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송금하시고 교육 기준 송금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